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여러분들이 경비지도사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게 되는데요. 그 경비지도사 시험 준비하실 때 처음에 뭔가 경비지도사에서 각 과목이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고민하시고, 고민이 아니죠. 고민하시고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이 훨씬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먼저 이제 법학 개론 1차 과목이죠. 그 법학 개론을 어떻게 생각하고 접근하실 건지, 그게 실제로 그런 고민 없이 바로 들어가서 막 법학 개론 그냥 1페이지부터 쭉 읽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줄이고 또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시험에도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요, 먼저 이제 경비수사 법학 개론이잖아요. 자, 여러분 그 준비하시는 그 경비지도사의 또 직렬에 따라서 또 다르지만 일단 공통적으로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1차 과목에 민간 경비론하고 법학 개론이 있고 2차 과목에 이제 경비법하고 경호학 이렇게 두 과목씩 있잖아요. 뭐 다들 다 인식하듯이 이제 1차 과목보다는 이제 2차 과목 중심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1차 과목이 안 되면 이제 2차 과목은 뭐 아예 의미가 없게 되니까요. 1차 과목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때 제가 민간 경비론하고 이제 법학 개론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신다고 보면 어차피 이제 경비니까 여러분들이 경비지도사를 공부하시니까 그 경호학, 민간 경비론, 그다음에 경비법 다 관련 과목이죠. 그 용어부터 다루는 영역이 다 관련되어 있는데 법학 개론은 조금 그 세 가지 그 과목하고는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낯섭니다. 법학 개론은요. 물론 이제 그 법에 있어서는 법학 개론이 다 그 바닥 이제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하니까, 토대 역할을 하니까 법과 관련해서는 다 일정 부분 관련은 있게 되죠. 하여튼 그렇더라도 그 경비라고 하는 그 용어가 들어가고 있는 그 세 과목하고 법학 개론은 조금 분리되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마음으로 법학 개론을 공부할 거냐가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지금 이제 실제로 이 법학 개론 수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이거 하나만 좀 정확하게 좀 방향 설정을 하고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일종의 이제 그 관점이죠. 관점, 파라다임이라고 하는 거, 관점의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경비지도사를 준비를 하셔요. 다른 일을 하시다가 이제 그 일을 그만두고 경비지도사를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병행하면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경비지도사 시험 준비를 하실 때 대체로 특징을 보면 조급합니다. 조급함. 그 조급함이 그 시험 기간을 길게 하는 가장 큰 주범이에요. 이게 범인이에요. 조급함이. 무슨 말씀이냐면, 어차피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결심을 하셔서 내가 경비지도사 이쪽을 이제 타겟으로 해서 그쪽으로 진로를 정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그 결정은 한 3개월 이전일 수도 있고 6개월 이전일 수도 있고 1년 이전일 수도 있었고 지금 현재일 수도 있죠. 그러면 6개월 전에 그 결심을 하셨다면 그 6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은 이 시험을 위해서 뭔가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뭐 법학 개론 공부할 수도 있고 민간 경비를 공부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경비법을 이미 공부하실 수도 있어요. 6개월 정도 공부하시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거죠. 그러면 그 6개월 동안 공부한 상태에서 지금 그 6개월의 공부 내용에 덧붙여서 지금 해나가는 거하고 지금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지금 해나갈 때 어떤 세상에 큰 변화가 있나요? 6개월 전에 내가 준비할 때 또는 3개월 전에 내가 준비할 때와 현재 내가 준비할 사이에 그 6개월 사이에 나의 삶이 그렇게 많이 바뀌어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준비한다고 해도 6개월 후에 나는 또 어떤 나일 거예요?
그게 크게 변화된 나는 아닐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크게 변화했다면 지금 나이가 내가 30이라고 하면 그 30년 동안에 나는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50이라고 하면 그 3개월이나 6개월 동안에 나의 변화가 그렇게 컸다면 과거 50년 동안에 나는 얼마나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바뀌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급해하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마시라고. 법학 개론을 6개월 전에 했으나 3개월 전에 했거나 지금 하는 거나 그게 큰 차이는 없다는 거예요. 나의 변화에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6개월 전에 나나 3개월 전에 나나 현재의 나나. 그렇다면 이제 법학 개론을 어떻게 접근할 건지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첫째는요. 내가 이 경비지도사 다음 시험에 합격해야 돼. 그런데 그 다음 시험이 어떻게 보면 1개월 후일 수도 있고 3개월 수도 있고 6개월 수도 있고 1년 후일 수도 있죠. 그때 여러분 가령 3개월 후라고 합시다. 3개월 후일 때 내가 내 모든 걸 걸고 3개월 후에 난 이 시험에 꼭 합격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시험에 합격하는 쪽으로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난생 처음 보는 이런 법학개론이든 경비업법이든 또는 민간경비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3개월 이내에 합격해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마구잡이로 막 하는 거예요. 막 안 되면 외우고 또 외우고 잊어버리면 또 외우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3개월 후에 합격할 가능성은 아주 대단히 낮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3개월 후에 합격할 확률은 아주 낮은데 그 확률이 아무리 낮아도 그냥 막 가는 거죠. 맹목적으로 막 가는 거예요. 낭떠러지 향해서 거의 간다고 봐야죠. 그렇게 해서 3개월 후에 이제 결과가 좋으면 기적이죠, 그거는. 근데 3개월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러면 그 시험을 내가 또 1년 후에 다시 보게 될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또 난 다른 데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내가 계측하고자 하는 경우는 막 닥치는 대로 막 시험 보는 거잖아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막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게 잘 될 리는 없거든요, 대체로. 물론 뭐 기적이 일어나서 막 찍어도 맞고 막 아는 거 맞고 막 이렇게 해서 되면 좋겠지만 그건 거의 확률이 아주 낮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3개월 후에 혹시 시험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혹시 3개월 후에 기적적으로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적어도 내년에 내가 한 번 더 본다고 하면 내년에는 꼭 되게 공부해야죠. 내년에는 꼭 되게 공부해야죠. 물론 지금 시험이 6개월이나 9개월이나 1년 남았다면 더더욱 좋은 거고 9개월 후에는 꼭 되게 해야죠. 1년 후에는 꼭 되게 하려면 일단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이 법학 개론이라고 하는 과목이 나의 삶에 도움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법학 개론이라고 하는 이 과목이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9개월 후에 그냥 나에게 오직 이 법학 개론이 갖는 의미는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데 내가 이 경비지도사 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종의 과목, 관문 그거 이외에 어떠한 의미도 나에게 이 법학 개론은 의미가 없어.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과정이 3개월 됐든 6개월이 됐든 9개월이 됐든 그 과정은 고문의 연속이에요. 엄청난 스트레스죠. 왜? 이건 나한테 전혀 의미가 없는 거거든. 오직 유일한 의미가 있는 것은 그냥 시험에, 그것도 1차 시험에 통과하는 거, 그 역할밖에 안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6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이 과목을 공부하는데 이게 유일하게 갖는 의미는, 이 시간들이 갖는 유일한 의미는 1차 시험에 꽈락 안 맞고 합격하는 것, 통과하는 것. 그게 전부라면, 여러분 그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공부하시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게 법학 개론만 그러시겠어요? 민간 경비론도 그런 시간일 거고 경비업법도 그런 시간일 거란 말이죠.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서로 혹시 3개월 후에 시험이 안 된다면 그거는 어떠한 의미도 갖지 않고 그냥 고문의 3개월이었던 거예요. 나에게
그죠? 나의 인격의 고문의 나의 양심에 충격을 주는 3개월밖에 아니고 그 이후에 아무것도 안 잊었던 거죠. 그렇게 공부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공부는 원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공부는 나를 변화시켜가는 과정이에요. 나를 변화시켜가는 과정. 학습은 나를 변화시켜가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법학개론을 여러분이 알기 전에 여러분과 법학개론이라고 하는 과목을 통해서 각종 지식과 법을 익힌 다음에 나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달라야 할 나거든요. 여러분 원래 학습이라고 하는 거, 러닝이라고 하는 정의가 permanent change of behavior,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permanent change of myself, 내 자신을 바뀌는 게 학습이거든요. 그러면 법학개론을 공부한 후에 나와 법학개론을 공부하기 전에 나는 다른 거죠. 달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법학개론을 공부해 나가면 여러분의 지적인 지평선이 훨씬 더 멀리 나갈 거란 말이에요. 내가 전에 지평선에서 500m밖에 안 보이던 그 세상의 현상이, 사회현상이 법학개론을 공부한 후에 나는 그 500m밖에 보이지 않던 나의 알매, 지식의 지평선이 1km로 멀어지는 거죠. 1km까지 보이게 되는 거예요. 더 멀리 보면 2km까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접근해 가시면 시험은 저절로 돼요.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경기지도사 시험은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냥 덤으로 얻는 거죠. 덤으로.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내가 내 이웃을 보는 눈이 바뀌고 나의 동료를 보는 눈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사유화되는 거예요. 사유화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나밖에 보지 못했던 것이 그 지식의 지평이 넓어지면서 이웃도 보고 사회도 보고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게 3개월이 남았든 6개월이 남았든 또 여유 있게 한 1년이 남았다면 더 좋고요. 서로 3개월밖에 남지 않더라도 반드시 내가 이번에 되면 좋고 그런데 이렇게 접근하시면 잘하면 3개월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확률이 아까 자기 스스로에게 고문을 가하면서 공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법학개론을 접근하실 때 처음에 이제 법학개론에서 이제 법학 일반, 그 다음에 헌법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행정법을 공부하시고요. 3편에서. 그 다음에 4편에서 민법을 공부하시고, 5편에서 상법을 공부하시고요. 6편에서는 형법을 공부하시고, 7편에서 민사소송법을 공부하시고, 8편에서 형사소송법을 공부하시고, 9편에서 이제 사회법을 공부하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9개의 그 편들은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소양이거든요. 교양이거든요. 그 교양을 통해서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의 지식이, 적어도 법에 대한 지식이 그만큼 지평선을 내가 더 밀어내는 거죠. 밀어내면서 내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대한민국 헌법, 최고법, 우리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조직하고 그 조직한 목표가 나의 기본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고 할 때 그 기본권 목록들이 쭉 들어있는 헌법, 그리고 이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국가기관들이 있는지를 법적으로, 실증적으로 내가 직접 보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조문 하나씩 우리가 음미하면서 보는 거죠. 단지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시험에 나온다고 하니까 딸딸딸 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딛고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가 뭘 목표로 해서 설립되어 있고 성립되었고 그 성립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기관들은 어떤 기관들이 그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서 보장을 위해서 조직되어 있고 활동하는가, 그걸 보는 거죠.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위에 각종 매스미디어에서 휴대폰, 스마트폰에서 각종 사회, 정치, 경제에 관해서 주로 포털 사이트에서 뜨는 기사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게 됩니다, 결국. 그러니까요, 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훨씬 여러분들의 이 시험 기간에 있어서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찾게 되는 것이고 또 공부를 하시면서 내 주위도 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더 보람 있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수험 생활이 될 겁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고문의 연속이 아니고요. 이 과목도 해야 돼? 저 과목도 해야 돼? 근데 이런 그 과목들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아니고 그 각 과목들이 각각 여러분에게 충분한 동기를 부여할 거라는 거죠. 의미를 부여할 거라는 거죠. 특히 법학개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현재 사회에 있어서의 사람들의 관계는 다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잖아요. 그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들을 법학개론에서 다루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수업을 하면서 항상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게 되니까요. 저 강의를 할 거니까 그렇게 접근해 가시면 좋겠다는 것이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 방금 말씀드린 9개의 편들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수업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법학개론, 경비지도사 법학개론의 어떤 학습법 또는 공부 방법론에 대한 일반적인 공부 방법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법학개론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